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역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부터 약 2주 동안 청취율 조사 기간에 돌입을 하는데요.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은 꼭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잘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주 동안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영화 어프렌티스 예매권이 준비가 돼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그것도 이제 어떻게 지금의 트럼프라는 인물이 만들어지게 됐는가, 예. 이걸 이제 다룬 영화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2매씩 영화 예매권을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는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로는 선물 발송이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참여는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여러 가지 선물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저희 그 동료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아, 예, 동료 기자분들이요? 아니 동료 저 프로그램들이 예. 이렇게 품앗이 형태로 시사 이렇게. 프로그램은 협찬이 잘 없어가지고 네네네. 여성 시대나 여러 부분에서 좀 적극 꼬았다는 얘기군요. 꼽다기보다는 어떤 선의에 의한 기부죠. 예, 오늘 소식 알아볼까요? 예. 자, 오늘의 뉴스 일단 한동훈 대표 예. 얘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용산, 그것도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는데 예. 말의 수위나 지금 타겟팅을 하는 대상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이제 기존 발언, 주말 동안에 했었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예. 국민이 라인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한남동 라인이라고 주말 동안에 회자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고 기정사실화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정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라인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로커들이나 기회주의자에게 국민의힘이 휘둘리는 것 같이 보이는 면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명태균 씨 문제를 또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12일에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김건희 여사 비선 의혹이 있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명태균, 김대남 같은 분들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게 약점을 잡히는 정치가 구태 정치다. 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런 정치를 안 할 거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말의 수위도 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공세, 이게 오늘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장관급 인사 같으면 이제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국회하고 일종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인사청문회도 하고 이러는 자리이기 때문에 종종 여당 대표들도 의견을 낼 때가 있었지만 대통령실의 참모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온전한 고유 권한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참모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얘기를 여당 대표들이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친한계 지도부들도 요즘은 말의 수위를 굉장히 좀 세게 올리고 있는데 한 그 지도부 관계자 같은 경우는 한남동 라인을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한 거다라고 하면서 인적 쇄신을 하라는 게 그 사람들을 정리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잘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다는 거고요. 또 다른 친한계의 핵심 관계자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김 여사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여사 주변을 둘러싼 비서관들이 뭉쳐서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인해 장벽을 걷어내야 된다. 그 사람들을 대통령실 밖으로 내쫓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점 어떤 요구가 구체적이 돼가고요. 또 한동훈 대표의 말은 용산에서 들으면 점점 기분이 안 좋은 얘기들입니다. 특히 용산에서요 보면 이렇게 이제 말의 수위가 올라가는 거를 소위 이제 에스컬레이팅 된다고 하는데 9월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 9월 말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제 사과가 필요하다. 라는 정도의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는 김건희 여사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 수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불기소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그걸 직격을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상 기소하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기소해라라는 얘기까지 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개편을 직접 언급하고 나섰다. 점점점 용산을 향해서 이제 말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점 용산을 향해서가 맞는 얘기인데요. 네. 여건 조금 들어보면 점점 더 김건희 여사를 향한 어떤 수위를 구체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제 예. 정치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대통령의 이제 그 동안의 어떤 행태들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잘 안 했었거든요. 예. 특히 뭐 대통령이 직접 연관이 돼 있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지난 뭐 대표 경선 때만 하더라도 이제 특검법 발의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미 이제 상당히 후퇴해 있는 상황인데. 예. 김건희 여사라는 여론의 지렛대가 생기니까 그 지렛대를 좀 고리로 해가지고 용산을 직격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산 대통령실도 오늘 직접적으로 예.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이라는 게 뭐 잘못된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누굴까 뭐 그 전에 예. 이제 이준석 혁신당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통 이제 비서실장을 가리킨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저도 오늘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인 걸로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뭐. 인적 쇄신을 할 게 뭐 잘못된 게 예. 있냐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예. 여사 라인이 어디가 있냐? 김대남 유언비어 같은 이야기들을 언론이 자꾸 확대해서 쓰고 그러면 안 된다. 네. 지금 이 모든 논란이 유언비어다라고 예. 지칭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는 유언비어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는 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용산에는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그런 조직 같은 건 없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하는 그런 유언비어 같은 얘기에 언론이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까지 예. 얘기를 그런데 했습니다. 이 지적 자체는요. 제가 언뜻 지금 헬마 설명드리면서 갸우뚱한 것은 공적 라인 외에 어떤 비선 조직은 없어도 네. 지금 지적이 나오는 거는 그 비선이었던 사람들이 공적 라인에 들어왔다 이런 지적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정진석 비서실장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론적인 얘기라서 사적으로 김건희 여사 라인이 네. 이 공적으로 들어와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인 것 같은데 그런 비판인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보면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대통령실의 참모진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비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예,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건데 다만 뭐 사실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처음에 비서실장으로 낙점이 돼서 임명받아서 들어갔을 때 당시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을 모아놓고 했었던 얘기들을 예. 이제 되짚어 보면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긴 했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공식 개선으로 뭐 공보수석이라든지 혹은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공식 라인을 통해서 YTN 보도 같은 것들이 나오고 MBC 예. 보도 같은 것들이 나올 때 특히 뭐 이제 그 호주 대사의 뭐 이종섭 전 장관이 임명되는 문제 이런 예. 것들이 나올 때 발언들이 오락가락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예. 내부에서 그래서 공식 라인에서는 부정을 했는데 박영선 전 그렇습니다. 의원을 총리설. 총리로 이제 예. 내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공식 라인에서는 부정했었는데 비선 라인 그러니까 공식 계통이 아닌 다른 참모진 쪽에서는 그걸 긍정하는 발언이 나오고 예. 그게 이제 혼란스러운 양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예. 이 얘기를 못 알아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설명하는 걸 예. 보면 그 이른바 어떤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으로 참모진 자리를 꿰찬 사람들이 네. 있다 이런 비판을 많다 너무나 그렇습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면요 만약 네. 그 하여튼 용산 관계자라면 자리를 깨차고 앉아 있으니까 비선 라인이 아니다 이런 어떤 약간 다른 해명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문제인 것이 오늘 보수 언론들 위주로 많이 나왔었던 그 어휘가 뭐였냐면 예. 이제 7명의 참모들을 가리켜서 예. 칠간신이라는 예.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다 대통령실의 공식 참모진들인데 다만 직책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직책들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예. 다른 영역으로까지 이제 확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예. 혹은 기존 같으면 보통 수석비서관이나 내지는 비서관급 정도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발언권이 행정관급, 3급 행정관 이런 예. 사람들한테까지 내려가 있다. 오히려 이제 행정관급의 어떤 발언 파워가 비서관이나 수석비서관을 압도한다. 예.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이제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진화를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쉽게 가라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십상시나
네. 간신이나 그렇습니다. 예. 뭐 4인방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뭐 6용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6명이라더라 7명이라더라 4명이라더라 10명이라더라 여러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해명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싶고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오전에 이제 추가로 발표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10월 16일 재보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일정 조율을 거쳐서 이른 시일 내에 오늘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다음 주 초에 만남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독대를 하겠다라는 거를 공식화를 했습니다. 물론 예. 이것도 이제 날짜를 지명한 것은 아닌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 쪽에서 먼저 나서서 독대를 이제 공식화했다. 뭐 이런 어떤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입니다. 된다는 보장은 아직도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어떤 김건희 여사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에 날을 세우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네네. 그 상황에서 지금 재보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봉합의 모양새를 보여주느라고 좀 뭐 독대한다 이러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요. 사실 예. 이제 선거 이후에 독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잡아놓는 것도 사실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예. 건데요. 선거 일단 치르고 보자인 거고. 글쎄요. 예.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서 날짜를 어떻게 조정할지, 의제를 어떻게 조정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밀어넣는다라는 좀 이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오늘 아침에도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하나 좀 재밌었는데. 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한 번 더 독대를 요청하는 그림을 기대하고 있다. 아하, 예.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최근 강공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독대에 응하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이제 끌려 들어오는 어떤 그림이 되면은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예. 앞서서 두 차례 독대를 한동훈 대표가 요청을 했었으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한 번 더 대통령이 면을 세워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지금 여권 관계자들한테 나온다는 건데 예. 그 얘기는 아마 이제 친윤계의 예. 이제 인사들 얘기일 텐데 뭐 이게 과연 이제 독대를 앞두고 있는 용산의 올바른 태도인가라는 건 이제 여권 내에서도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민 입장에서 보기엔 뭐가 중요하다고 그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그렇습니다. 들고요. 그게 이제 과연 예. 중요한가라는 거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 쪽에서 대통령실이 이제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경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변화된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독대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예. 입장을 측근들한테 밝혔다고 또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오히려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서 독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라서 그러면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거에 예. 따라서 이제 향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권이나 국민 지지를 잃으면은 그 나머지 권위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양새를 어떤 뭐 만남의 모양새를 어떻게 하건 네네. 뭐 어떤 식의 포장을 하건 상관없이 지지율이 너무나 바닥으로 꺼지면 권위는 그런 어떤 여론 모양새랑 상관없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여론의 지지가 누구 쪽에 더 많이 예. 기울어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봐야 될 텐데 오늘 뭐 친윤계 내에서도 반발은 나왔습니다. 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면서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예. 이제까지 이런 얄팍한 정치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왔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최근 행태를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예.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여론 재판을 하자는 것이고 예. 무엇보다 한 대표의 이번 발언이 명백한 자기 모순이고 자기 부정이다. 예.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기소조차 못했으면서 예. 이제 와가지고 국민 눈높이를 운운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 시절 한 대표께서는 왜 국민의 눈높이를 존중하지 않았냐? 예. 그 시절의 헌신짝이 왜 오늘은 금과 옥조로 바뀌었냐라고 그 상당히 좀 비판에 대해서는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따끔한 얘기를. 예. 그 네. 비판은 어떤 딱히 대답할 말이 잘 생각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런데요. 네. 명태균 씨 둘러싼 논란은 이제 뭐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데 명태균 예. 씨 본인이 언론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예. 좀 국면입니다.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예.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2021년 6월 18일께부터 대통령을 만나서 예. 그 뒤로 6개월 동안은 이제 상당히 좀 깊은 교류를 했다. 예. 매일 빠짐없이 대통령 부부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고. 아, 이게 좀 긴데 잠깐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직접 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 연결이 된 거는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2021년 예. 매일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왜냐하면 아침에 전화가 오시면 예.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어요. 대선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질 건데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그때는 용산 갈지 모르고 청와대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안 갈래요. 내가 한 말이 그거 하면 또 세상이 뒤집어져요.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한 말 있어요. 네.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인수위에서 일하라고 그래. 말도 안 돼. 선생을 인수위에 가서 일하라고 하겠어요? 다 면접 보고 선생님 가시는데 어디 가라 했겠어요? 에이, 그 캠프 때 간혹 저한테 물어봐야 써야 되나 말해서 너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네. 제가 보고 분석해 준 사람이 단 한 명 사고 친 사람이 없어요. 자, 인수위 와서 사람들 면접을 보라 그랬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말하자면 이제 예. 본인은 선생 그런 표현을 직접 하는데 예. 선생을 두고 어디 인수위에서 일을 하라고 하겠어요라고 하는 예.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사람 뽑으러 오라 이 그렇죠. 얘기죠. 그보다는 예. 급이 훨씬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내가 거기서 실무를 할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이고요. 그러면서 예. 지금 경기도 교육감을 하고 있는 이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도 본인이 그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을 뽑았다라고 예. 이제 주장을 하는 등등. 예. 오늘 인터뷰만 하더라도 이제 여러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상당히 여권에 이제 깊은 어떤 영향력을 미쳤고 대선 이후에도 직접적으로 이제 뭐 일종의 그런 공천 과정일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네.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냐,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그러니까 얘기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제 예. 올린 내용인데 최근에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하고 이제 일종의 온라인 설전을 주고받아 예.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했느냐면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명태균이 운영하는 PNR,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라는 예. 여론조사 회사입니다. PNR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 붙어서 여론 조작하는 걸 나는 알고 있었지만 별도로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사는 공정한 여론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앞에 여론조사를 조작해 본들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을 미칠 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곧 당원 투표에 명태균 씨의 기존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쳐서 선거 결과를 바꿨다라는 취지로 이제 들리는 얘기거든요. 예. 실제로 2021년 대선 경선 때 이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는 당원 50%, 모바일 ARS 투표 당원 50%는 이제 모바일 ARS 투표를 예. 진행을 했고 국민 50%는 여론조사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50을 이제 더해서 최종 결과를 냈는데 당원 50%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7.77%로 압도적인 1위를 했고요. 예. 홍준표 후보가 34.8%였습니다. 예. 근데 국민 50% 부분에서는 정반대로 홍준표 후보가 48.21%, 윤석열 후보가 37.39%, 예. 94%였으니까 이게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게 좀 의아하다는 반응은 그때도 많았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표집군이 많을 경우에는 두 결과가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는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그 당시 국민 일반 여론조사에서 10.27%를 이기고도 당원 투표에서 진 것은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영향이 더 컸다고 보고 결과에 승복했다. 예. 더 이상 이런 어떤 선거 브로커 명씨가 날뛰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짓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속히 수사해서 이게- 관련자들 사법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걸 자기는 알았지만 그냥 참았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당원들 투표에서 자기가 졌기 때문에 그냥 뭐 결과가 바뀔 것 같진 않아 참았지만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인데 예, 이걸 여론조사가 이제, 네. 잘못 여론조사에 조작이 있었다는 건 분명히 확인했다는 식으로 썼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뭐랑 연결해 보셔야 되냐면 최근에 이제 그 국정감사장에서 공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 57만 명 분량이 홍준표 그 당시 캠프를 거쳐서 예. 명태균 씨한테 넘어갔다. 근데 그거를 다른 식으로 이제 그 내부 코드화를 시켜가지고 여론조사에 활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돼 있거든요. 예. 그게 만약에 실제로 당원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면 홍준표 시장의 의혹의 실체가 이건 생기는 거죠. 실정법 위반 아닌가요? 이게 확인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예,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